그러면 이제 16만 원 한 달에 디지털 카드 감사가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 보조 인력이나 학습활동 문제점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를 이제 선택하실 때 고민이 되실 거예요. 혹시 지금 초등학교에 이미 특수교육 대상자다 그러시면은 중학교를 먼저 저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되게 좋죠. 이거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애들 원서쌤인데 저희 학교도 중상에서 고등학교 갈 때 성적이 떨어져서 주변에 있는 일반고를 못 간다. 그럴 때 어떡하지? 원래 학교를 보내긴 너무 걱정되는데 하실 때 갑자기 중3 때 특수교육 대상자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학교를 갈 수 있어요. 그 티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중학교도 초등학교가 특수교육 대상자는 주변에 있는 학교를 먼저 가까운 곳으로 원하는 곳으로 1순위, 2순위 해서 가실 수 있어요. 어떤 학교를 가는 게 좋냐 물어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우선 학교에 특수학급이 있는지 여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수학교가 학급이 있으면 특수 담당 전문가 교수, 선생님이 계세요. 특수교육. 그러니까 만에 하나 우리 아이가 약간 불편해지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어 같은 경우는 예민하고 많이 정신적으로 그런 걸 빨리 느끼는 친구라서 저는 최대한 환경의 변화가 적은 곳,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많은 친구들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을 찾았고, 네, 가까우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바로 중학교가 보이는 데 살고 있는데 편하게 갈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좀 지루하시겠지만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 학교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정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1학년 담임선생들이 반을 나누죠. 거기에 딱 이름이 있고 출신 초등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인 사람만 딱딱 적혀 있어요. 그러면 특수아이가 우리 반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일반 학급으로 그냥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담임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잖아요. 어떤 아이가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당연히 볼 수밖에 없고 입학 첫날부터 그 아이를 열심히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정보를 빨리 수집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거는 그 아이가 이제 다른 아이가 부딪히기 전에 뭔가 미리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상담도 제일 먼저 하시겠죠. 당연히 선생님도 걱정이 되시니 무엇을 도와드리고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또래 도우미 같은 제도가 보통 학교에 있는데 좋은 친구를 좀 도우미를 붙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정식으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사는 이 학생에 대한 정보를 우선 알아야 되니까 저희 항상 치료실 가면 하시는 거 있잖아요. 3-4장짜리 히스토리 맨날 쓰시는 거 그거를 이제 써달라고 또 하실 거예요. 그래서 춤도 쓰시고 무슨 치료 받는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학교에서 어떻게 할지를 이제 결정하라고 하실 거예요. 어떻게 완전 통합을 할 건지, 아니면은 무슨 과목이 필요해서 무슨 과목을 특수반에서 수업을 받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개별화 교육 계획이라는 회의에서 하게 됩니다. 이거는 한 학기에 한 번 이상씩 합니다. 개별화 교육 회의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도 하셨을 거예요. 보통 한 학기에 한 번 이상 원래 대면으로 하라고 되어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생략돼서 전화로도 하시고 줌으로도 하시고 서면으로 대체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학교 첫 번째 개별화 교육회의는 당연히 학교에 오셔서 혹시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도 있으니까 보건선생님도 들어와 달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담임 선생님 당연히 계시고 특수 선생님 계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회의를 하면서 저번에 내신 히스토리를 가지고 이 학생의 나의 목표는 뭐다, 학교에서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어필하실 수 있어요.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해서 무조건 특수반에서 수업 봐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 학기 지내보고 나서 결정하겠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직 특수반 수업을 안 했습니다. 지금 1학년이기도 했고 같이 수업에서 계속 적응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또 하셔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고 2학년은 수학에 가자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특수 선생님이 알려주실 거니까 이런 얘기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이게 보이시나요? 잘. 계단하고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경사로가 있습니다. 보통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가 이렇게 있죠. 우리가 여기 위를 올라가기 위해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요. 어떤 사람은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고요. 어떤 사람은 계단을 한 발 한 발 힘들게 올라갑니다.
우리 아이는 계단 한 번 한 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경사로가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정말 그렇다는 얘기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쭉 준비를 해서 데리고 쭉쭉 올라가야 돼요. 힘들게 이렇게 한 계단 올라가기 어려운 아이한테 너 이렇게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 가야 돼 이러면서 막 다그치시면 가다가 포기하거나 지치거나 다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 여러 번 생기면 아이가 상처를 크게 받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서 데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올라가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죠. 어디에 올라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물론 초등학교 어머님이 많으시니까 지금 2학년 과정을 잘 끝내고 3학년 과정을 잘 끝내고 그때 과정을 잘 끝내시면 되는데 이제는 사춘기가 되고 중등이 되면 이 아이가 성인이 될 준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보통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말이 그냥 대학이지 사실은 얘가 나중에 어렸을 때 되게 만들려고 중고등학교에서 막 여러 가지를 시키거든요.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우리는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되나에 대해서 저도 되게 진지하게 영어가 중학교가 되고 나서 다시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어에 대한 개인적 목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 케이스 같은 경우 저는 영어가 중고등 기간 때에는 우선은 정신적인 안정을 갖기 원합니다. 즉 자신과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일들을 스스로 해내는 자신의 능력을 갖기를 바라요. 그게 저의 우선 중고등학교 목표입니다. 그리고 나서 장기적으로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자립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언제까지 우리가 데리고 해줄 수 없잖아요. 이게 사실 목표여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자립을 하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첫 번째는 직업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사회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돈만 벌다 끝나는 게 아닌 게 24시간을 같이 있을 수 없고 가족도 형제도 같이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보내는 시간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럼 혼자 보내는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냥 잡다한 것들, 제가 관심 가지는 것들을 계속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취미생활이죠. 그리고 주변 사람과 소통해야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장녀 어머니의 특강을 들으면서 느꼈는데 실제로 성인인 경우 그 어떤 데 취직을 해서 2년 이상 버티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취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 2년 동안 만약에 그 아이가 되게 호감이다, 잘한다, 그러면은 그 아이를 서로 막 스카웃을 해간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바리스타 잘할 수 있는데 인사를 안 한다거나 칼을 낸다거나 이런 경우, 그러니까 비호감이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람을 계속 뽑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호감 아니면 비호감 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겠다. 그게 저의 목표라서 크게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네. 그러면 비호감이 되시면 먼저 자기를 스스로 해야 되니까 포인트는 심부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려먹으래요. 네. 이 얘기 정말 안 들었습니다. 아이를 계속 간단한 것부터 시켜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 당연히 저희 아이도 아직 옷 제대로 잘 뒤집어 입기도 하고 막 바지 안에 양말 들어가 있고 막 이렇습니다. 네. 잘 이렇게 옷 매무새 스스로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머리 스타일 원하는 스타일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이건데요. 대중교통을 타고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가야 돼요. 이게 깜짝 놀라실 건데 중학교부터 깜짝 놀라실 건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버스가 대체 초등학교 앞에 저거 번장처럼 가잖아요. 중학교는 각자 거기 가야 돼요. 각자 이번에 롯데월드 몇 시까지 롯데월드 정문 앞에 어디서 모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웃지는 거죠. 학부모 애들 막 전화 오세요. 애들이 거기 어떻게 하나요? 일반 애들도 그래요. 근데 그 훈련을 시키는 게 중고등학교 때 목표거든요. 그래서 저도 맨날 애 데리고 막 시각 다니고 라이딩 다니고 했지 별로 안 타봤었는데 그러니까 대중교통 스스로 타고 스스로 버스 타고
하고 길을 잃어버려도 한번 그러니까 잘못하기도 하고 잘못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경험해보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성인 돼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빨리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물건 계산해야 되고요. 네. 애들끼리 만약에 뭐 지금은 코로나라서 많이 안 하지만 애들끼리 뭐 햄버거 먹으러 간다고요. 그러면 야 엠빵에 이랬는데 그걸 못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중에 그 아이가 혼자 살아야 되니까 혼자 살 때 옷 어떻게 할 건지 빨래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엄청난 일인 거죠. 분리수거 어떻게 할 건지 정말 많이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아이들은 그거 평생 안 하가도 아니면 한 번도 요리 안 한다가도 결혼해서 갑자기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갑자기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천천히 경사로로 올라가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학원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조금씩 시키시는 거예요. 칼질, 네, 라면 끓이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계란 후라이 하기. 지금 영호는 그래서 혼자 계란 밥 없어? 그러면 밥 만들어 먹어? 그러면 계란 후라이 간장 볶음밥 해가지고 네, 해서 나름 유튜브에서 본 거 따라서 해보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심부름을만 잘해도 사회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심부름 잘하게 하기.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호감이 되지 않도록 호감이 되려면 이제 기본적인 게 무엇이냐 이건데요. 첫 번째는 인사하기. 이거 학교에서 정말 가르치는데 인사만 잘하는 학생도 정말 있더라고요. 진짜 볼 때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밝게만 인사해도 오 바로 인사를 하고 너무 칭찬을 받습니다. 그 아이가 학교에서 칭찬을 많이 받으면 자존감이 올라가겠죠. 사회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 잘하는 거. 이게 20살 이후에 사회에서 버틸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자존심 세요. 나 잘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질 수 없어. 막 이래요. 저희가 맨날 영원이랑 그래서 영어랑 엄청 싸우는데 학교에서 중학교는 모든 과제가 많습니다. 수행평가 같은 것도 있어서 우리 아이가 끼어서 같이 수행평가를 하게 돼요. 물론 잘하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친구들이 이제 그 친구 도와주거나 이 아이에 해당한 일을 다른 사람이 더 해주거나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럴 때 야 네가 이거 도와줘서 고마워 라고 친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정도 그걸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못한 거 결과물 가지고 뭐라 하고 이러면 친구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일반 아이들도 되게 못해서 많이 싸웁니다. 사실은 수행하다. 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부족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피해를 준 경우 미안해 라고 사과하는 거. 사과만 먼저 한 번 하면요. 그 다음은 그 아이가 다른 사람들이 따돌린다 우리 아이를 괴롭히면 우리는 학폭 신고할 수 있어요. 나 사과했거든. 네. 그리고 사과하면 사실은 그렇게 폭력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이들이 별로 원하는 거 없어요. 항상 왜 싸웠어요? 제가 사과를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포인트인데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제가 학교에서 있기 때문에 아는 사실이고 영호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엄마 누구 초등학교 때 얘기했어요. 별일 없어? 그러면 없어. 숙제 없어?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보자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몰라요. 지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큰일이 일어나야 그때야 이제 부모가 알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아이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 아이가 만약 힘든 일이 있을 때 얘가 얘기할 엄마 아빠는 싫어하는 관계니까 사춘기라서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할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도우미 친구가 한 명이 있으면 정말 그 아이는 정말 편하게 다닐 수 있어요. 그 아이 통해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리고 혹은 오늘 계속 이제 그 미술심리 치료도 다니고 있고 언어 치료도 다니고 있는데 치료사 선생님이랑 굉장히 말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충 알려주세요. 누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무슨 얘기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부모님은 사실 저희는 아이를 이렇게 저 되게 이성적인 척 하지만 집에서는 굉장히 정신없이 애한테 막 막말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저한테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창구를 만들어 주시라. 엄마가 안 되면 아빠.
네, 정말 아빠님의 도움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한쪽이 악역을 맡으시면 한쪽은 참고가 되어주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놀 수 없죠. 공부. 학교에 공부하러 가잖아요. 우리 아이들이라고 나 공부 안 해? 이런 아이도 없어요. 네, 다 엄청 스트레스 받고요.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받고 있고 시험에 대해서 엄청 부담을 가져요. 그래서 난 왜 이렇게 멍청하지?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해력과 실천력이 부족합니다. 이해력도 부족한데 플러스 실천도 부족해요. 이거 힘이 에너지가 없잖아요. 다 키워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저도 몰라서 전문가님에게 많이 여쭤봤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요거만 알면 된다고. 나는 학생이고 나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고 그거는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무슨 과목에 무슨 단원에 무슨 내용을 하고 있어. 그걸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맞고 틀리고를 분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걸 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두 번째는 나는 애들은 뭐 이렇게 높은 문제집 풀지만 나는 이 문제집 풀고 꾸준히 가고 있어. 이거 있잖아요. 나의 맞는 공부가 있어요. 엄청나게 단계가 있고 이런 단계는 사실 학교 특수 선생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특수 선생님한테 지금 아이가 뭐 만약에 강정치를 해야 되는데 사칙 연산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럼 사칙 연산도 먼저 해야 되잖아요. 수학을. 그러니까 그 단계별로 이렇게 꾸준히 해서 잘했어 해서 꾸준히 해나가면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수학 횟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목표는 자립이고 네, 아이의 심정적으로 학교를 잘 다니면 되기 때문에 자기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제에 있을 때 난 안 해. 이 태도만 알면 됩니다. 네, 나 해. 잘할지 못해도 우선 한다. 그리고 제출 날짜 지켜서 낸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연습을 해야지 그냥 친구들이 해줄 거야. 라든지 난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는 태도만 없애주시면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성적이 나와도 꼴찌라도 괜찮아. 너 최선 다했잖아. 너 공부하고 있잖아. 너 알잖아. 너 무슨 과목 하고 뭐 배우잖아. 이렇게 해서 아이의 자존감을 무너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정리를 할게요. 너무 길어졌습니다. 저 원래 처음에 10분이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25분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리를 하자면 저희는 진짜 그냥 예전에 캠프 왔을 때 그랬어요. 그냥 아이를 낳았을 뿐인데 내가 왜 내 인생 이렇게 다녔지? 네, 정말 그거 키우면서 느끼는데 처음에는 저도 그래서 많이 좌절하고 힘들었는데요. 특별한 우리 영우 때문에 저도 되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는 학교에서 있다 보니까 영우 덕분에 아이를 보는 눈이 완전 달라지고 학생을 대하는 게 달라지고 학교에서 저희 거의 제2의 특수생으로 불리거든요. 네. 그리고 마음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네, 그리고 부모님 마음도 너무 잘하게 되고. 네. 아이 덕분에 우리가 되게 잘하고 있고 부모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저희 부모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니까 다른 부모들보다 우리가 좀 더 빨리 좀더 네. 고3 때 보통 어머니들 이렇게 믿고 좌절하시는데 우리는 그 전에 조금 천천히 나눠서 좌절을 해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편안하게 오히려 우리 고3 때 마음 편안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네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사실 이거예요. 막 아이를 열심히 지금 키우고 좋은 치료실 보시고 막 하시는 것도 좋은데 먼저 엄마 아빠의 건강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의 정말 뼈저린 경험에 의해서 제 건강 안 챙기다가 제가 좀 큰 수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건강을 챙기는데 이 건강은 제가 느끼기에는 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도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항상 심리 검사하면은 약간 우울증이 있다. 보통 다 있다고 합니다. 네, 장애아이 막히는 부모들. 특히 엄마는 거의 70% 있다고 나와요. 네. 아빠는 거부하시다가 나중에 한 번에 받아들이시고 이러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엄마 아빠가 건강을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를 키울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 때문에 막 원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먹는 거 잠깐 좀 기다려봐봐. 엄마 아빠부터 먼저 챙겨보자. 그리고 우리 건강검진 자주 하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한 팀으로 이 아이를 열심히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도 행복한 시간 정말 보내시고 엄마 아빠가 정말 먼저 건강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의 지금 현재 다른 애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이 아이의 성인을 생각하시면서 키우시고
그 다음에 중학교부터는 우선 저희 중학교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날 지적하는 게 세상에 제일 싫잖아요. 네, 잘하는 걸 어떻게든 찾아서 강요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부보다는